하종호의 동승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또 다 했는데 소리가 소리가 또 안 들어가가지고 다시 보죠. 동승이라는 말은 함께 타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타다. 우리가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승용차 이런 데서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을 동승객이다, 뭐 동승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타는 것을 동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국철 타고 앉아 가다가 이게 그 서울 지하철을 보면 1호선이 있죠. 근데 이 1호선이 그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뭐 이건 뭐 잘 모르시지만 서울 지하철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고 그냥 하나의 1호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이걸 구별 안 하고 국철 1호선을 그냥 국철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구간만 국철 구간이다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국철, 지하철을 뜻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국철을 타고 앉아 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이 아시안 젊은 남녀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정확하게 이게 이 사람 일본 사람이구나. 뭐 중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 말이라도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시안 젊은 남녀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어떤 나라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아시안 젊은 남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원래 이제 쉬는 날인데 나는, 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놨죠. 이 는이 보조사예요. 보조사 는입니다. 이 보조사라는 건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이걸 보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는이라는 보조사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이게 은는이가 할 때 그 는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주어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 는은 대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간다. 너는 아니지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지만이 사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꼭 너가 아니더라도. 아무튼 어쨌든 나는 다른 것과 다르게 나는 집에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주어를 나타내면 내가 집에 간다가 맞거든요. 내가 집에 간다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인 거고 그걸 나는 집에 간다로 표현을 하면 난 몰라. 난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집에 가겠다. 그래서 너네와 나를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거, 차이를 두는 겁니다. 이런 보조사예요. 대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잡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아마 아니겠지만 나는 잡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보시면 저희들이, 저 사람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그 사람들이 왜 지하철에 탔을까? 저 사람은 왜 지하철을 탔을까? 어디로 가는 중일까? 뭐 이런 생각 합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 잘 안 하죠. 그냥 이제 내 갈 길 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되게 뭔가 독특하거나 특이하거나, 그쵸? 아니 뭐 엄청 예쁘거나 아니면 잘생겼거나 뭐 좀 눈을 주목을 끄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이 사람들은 단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시안 젊은 남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길을, 주목을 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만 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 사람들을 보통의 사람들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쵸? 뭔가 특이하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여기 탔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모자 장사가 모자를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들끼리 그냥 이 어떤 가는 길을 즐기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요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도 요새는 서울 지하철은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 지하철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시면서 물건 파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수원은 뭐 지하철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서울 지하철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거기서 물건을 팝니다. 낮에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뭐 만년필도 팔고 볼펜도 팔고 무슨 볼펜 지워지는 잉크도 팔고 뭐 여러 가지를 팔아요. 벨트, 속옷, 뭐 고무장갑 등등을 팝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행상인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행상인들이 지하철에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때 이제 그걸 사서 그냥 뭐 써보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을 보시면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러니까 뭐가 천박한 호기심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를 별다르게 인식하지 않고 보통의 사람으로 인식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평범하게 인식하지 않았음. 뭔가 특별하다.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해야 되나? 좀 차별적 인식이죠.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를 거야 라는 차별적인 인식, 편견, 선입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밑에 가면 그걸 천박한 호기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아시안 젊은 남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쵸? 자, 아시안 젊은 남녀를 바라보고 아시안 젊은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번에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시선의 이동. 그래서 뭘 보냐면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에 제가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라고 지금 써놨는데 이게 왜 화자와 대비되느냐? 새에게 깃털이 있다면 인간에겐 피부색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꾸 의라고 쓰네. 상징적 의미. 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물결을 타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조화로움, 어떤 차별이 없는, 차별 없이 조화롭게 함께 물결을 타고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화자와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뒤에 나옵니다만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이 새들은 천연하게 함께 물결을 타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화자의 정서예요.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자 보시면 아까는 보조사 는을 써서 저들과 나를 차별했다면 여기서는 도라는 보조사를 사용해서 저들과 내가 같다는 인식이, 같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로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와 저희들을 같은 처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인식이 저 사람들과 나를 차별적으로 인식했었는데 이것을 동질적으로 인식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별적 인식에 대한 반성, 이런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화자는 나고 시적 대상은 아시안 젊은 남녀. 상황은 지하철에서 나가 아시안 젊은 남녀를 관찰하고 있고요. 정서 밑에도 차별적인 인식을 처음엔 드러냈는데 이것이 뒤에 가서는 이제 동질성과 동질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찰적 태도와 그 다음에 부끄러움, 반성적 태도. 반성적 태도 써줄까?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자,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
대상은 깃털 색깔이 다른 새들을 나타내고요. 이게 상징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를 사용해서 화자의 내면 변화, 그러니까 앞에서는 는을 썼는데 뒤에서는 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차별적인 인식에서 동질적 인식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 그러니까 처음에는 젊은 남녀를 보고 있었고 뒤에서는 차창 밖에 깃털 색깔이 다른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면 다문화 시대, 차별적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게 주제일 거예요. 주제를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혼혈이라고 하죠. 사실 혼혈이라는 말도 글쎄요,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혼혈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만 말 자체가 이제 피가 섞였다라는 의미죠. 예. 이제 외국에서는 뭐 믹스 이런 말을 쓰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국적이 다른 거죠. 한국인이 아니라 한 분은 외국인이고 한 분은 한국인이고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다. 뭐 예를 들어 뭐 프랑스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프랑스, 어머니는 한국인, 그 다음에 딸은 혼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게 그 딸이 겪는 문화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는 문화랑은 또 사뭇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인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죠. 대한민국이.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런 차별적인 인식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하고 사실 또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게 그 백인들은 사실 모르겠어요. 크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백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한국 사람들이 너그럽고 좀 좋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걔들이 막 미군이어가지고 술 먹고 누구 죽이고 뭐 이런 것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백인들을 봤을 때 그렇게 막 안 좋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계 이런 좀 검정 피부를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차별적이고도 선입견과 편견을 굉장히 많이 들이대요. 네. 실제로 막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자로 오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뭐 마치 무슨 이주 노동자, 물론 노동자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쟤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자기 애한테. 쟤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다니까. 네. 그런 차별적 인식이 좀 많이 사라져야 된다. 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